이번 실습 시간에는 이 RNN을 직접 한번 텐스플로어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디오에서 사용했던 바로 이 모델을 사용할 것이고요. 역시 이런 헬로라는 글씨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만든 그 입력을 바로 우리 RNN으로 넣고 그 출력은 역시 이런 형태의 4개의 벡터를 뽑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우선 시키는 거겠죠. 학습을 시키는 그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NN을 구성할 때는요, 텐스플로어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로 구현이 가능하죠. 이런 rnn.cell 앞에 임포트를 보시면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알 텐데요. 그런 다음에 basic rnn cell이라고 하고 여기 rnn 사이즈만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숫자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rnn 사이즈는 이 속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사이즈와 관계가 있고 텐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아웃풋에 사이즈가 몇 개가 될 것인지 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4로 이렇게 줄 겁니다. 아웃풋에 이렇게 4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실 수가 있고 크면 클수록 이제 그 변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깊게 학습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베이직 RNN 말고 또 LSTM이나 좀 더 좋은 GRU 같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이 사이즈만 주고 이 함수 이름만 다르게 하면 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RNN 셀을 구성을 했죠. 여기 4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RNN 셀이 있고 여기에 출력을 할 때 안에 이제 스테이트 개수 이런 게 여기에 따라 정해지고요. 출력이 여기 4개의 벡터로 출력을 한다. 이런 RNN 셀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게 몇 개나 있을 것인가 이 셀이 이거는 우리가 주질 않았잖아요. 지금 몇 개가 이건 뭐 100개가 될 수 있고 한데 이 사이즈는 안 주었어요. 이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되냐? 자, 이거는 이 RNN을 실행시킬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어떻게 시키느냐? rnn.rnn이라고 하고 이 셀을 여기다 입력을 나 이 셀을 실행시킬래. 그러면서 입력을 주는데 여기 입력의 어레이의 모양이 이걸 결정해요. 여기에 이제 몇 개의 이제 각각의 벡터가 들어가겠죠. 이 벡터의 어레이를 몇 개 줄 것인가 하는 요 m개가 요 사이즈의 m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어레이의 개수가 중요한 거고요. 자,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이 한번 계산하게 되면 스테이트를 쭉 계산하게 되겠죠. 쭉 스테이트를 계산해서 그걸 옆으로 넘겨주는데 이 제일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연속해서 훈련을 학습을 시키고 싶으면 이 스테이트를 내가 그 다음 단계의 RNN에 여기 사용하고 싶겠죠. 여기에 자, 넣어주고 싶은데 이것을 이제 입력을 받아요. 이것이 뭐 초기 같은 경우는 다 0으로 이제 세팅을 하죠. 초기 값은 0. 그러면 이것을 실행시키면 이 실행을 통해서 우선 나오는 것이 이 스테이트를 출력하겠죠. 이것을 하나의 전체를 이제 블랙박스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각각의 Y에 해당되는 이것을 바로 이 부분을 아웃풋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엄청 어마어마한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 한 줄로 사실 다 처리하는 겁니다. 입력 들어갔죠? 초기 스테이트 들어갔죠? 그러면 내가 이 스테이트를 여기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많은 형태의 아웃풋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어마하게 복잡한 것을 바로 한 줄로 텐스플로우를 이용하면 구현이 가능한 것이죠. 자,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네 자가 들어갔죠. 헬로가 이렇게 H, E, L, L 이렇게 네 개를 입력을 우리가 이 모델에 대해 한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각각의 셀은 우리가 아까 사이즈를 정해 두었는데 그 몇 개를 이런 걸 몇 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요 입력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건 제가 그냥 프린트를 한 건데요. 그 입력의 explicit을 여기 이제 텐스플로어의 요건 이제 이름이니까 요건 이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앞에 복잡하지만 여기 중요한 건 쉐입이에요. 요 각각에 들어가는 쉐입이 우리가 이제 단어가 4개 있었죠. 보케블러리가 4개 중에 한 개니까 하드 인코딩이니까 사이즈가 4였고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입니다. 이건 앞에 있는 배치 사이즈인데 우리가 한 개씩만 입력해서 샘플을 이렇게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 H, E, L, L 이렇게 4개니까 이런 셀이 4개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출력도 아웃풋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아웃풋이죠.
자, 이것이 이제 아웃풋의 이름이에요. 요 이제 10H 우리가 썼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름으로 이름을 안 정해줬더니 자기들이 정했는데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아웃풋의 쉐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치 사이즈가 한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 개였고 요거 4는 뭐냐면 여기 입력과는 상관없이 여기 RNN 사이즈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주었죠. 4로 이렇게.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요건 타임 스텝이 있으니까 이건 타임 스텝 사이즈라고 부르고요. 보통 타임 스텝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교롭게도 우리도 요거에 좀 4개가 됐는데 타임 스텝 사이즈 몇 개를 할 것인가 하는 거고 요 출력은 요 RNN 사이즈 우리가 준 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실제로? 자, 여기에서 우리 요 이제 HLL을 벡터로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개 만들었죠. 전 어레이를 만들었고 자, 이것을 이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런 셀을 굉장히 간단한 RNN 셀을 하나 만들었고 이건 사이즈 4로 우리가 줬죠. 4로 주고 자, 여기에서 초기의 스테이트 값은 다 0으로 줍니다. 초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가는 것은 이제 우리 0으로 이제 준다. 이 사이즈를 만들 때 이 RNN을 생성시키게 되면 RNN에 스테이트 사이즈가 얼마예요 하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 배치 사이즈가 몇 개일 것인지를 해서 이제 그 요 텐스의 사이즈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스테이트 0으로 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이 셀을 몇 개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타임 스텝 사이즈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이 타임 스텝 사이즈로 나누어서 스플릿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어레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어레이로 데이터를 이렇게 스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럼 이게 이 스플릿이 몇 개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타임 스텝에 각각의 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이제 우리가 셀도 있고 조기 스테이트 그리고 입력 데이터를 스플릿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실행을 시키면 이게 바로 그 다음 스테이트와 아웃풋을 출력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또 오퍼레이션이 생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출력되는 값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코스트라는 개념이 있고 그걸 이제 옵티마이즈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어떤 그 셀이 뭐 4개가 있다고 타임 스텝이 4개가 있다고 봤을 때 각각의 이제 이 y가 있죠. 예측하는 값이 y 햇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벡터로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 값이 y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E, L, L, O 정답인 거죠. 이게 정답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맥스 코스트 함수처럼 각각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뭐 많아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걸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것보다 함수를 하나 줬어요. 이 sequence loss by example이라는 함수를 줬는데 이 함수에 이런 세 개 입력을 달라. 로짓이라는 것은 예측값. 이것이 이제 y 햇이 되겠고요. 타겟이라는 게 실제값 y 우리 실제 레이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비율을 이제 웨이스로 주는데 이건 다 대부분 1로 줍니다. 자, 1로 이렇게 주는데 요거를 이제 굉장히 범용어로 만들다가 보니까 요게 원하는 데이터 포맷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로짓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여기 API 문서에서 왔는데 이런 2D를 달라. 나는 좀 요 배치 사이즈랑 그리고 이 그 여기 심볼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를 몇 개를 할 것인지 요거 2D로 이렇게 좀 달라. 그리고 타겟은 이렇게 배치 사이즈 된 걸로 이렇게 원디로 달라. 이게 좀 뭐 재밌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다른 형태로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쉐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resha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 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값 그죠? 값을 이렇게 이제 컨캣을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n개라는 뜻이고 요걸 RNN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여기 2D가 되죠. 이렇게 2D로 이렇게 리쉐입을 합니다. 리쉐입을 하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샘플이 이렇게 헬로였죠. 근데 우리가 타겟은 요 뒤에 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샘플에 1하고 콤마 세미콜론이었고 요거를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의미가 크게 없지만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전체를 이렇게 이제 리쉐입을 하라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웨이트는 뭐 타임 스탬프 사이즈와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하는데 전체 1로 우리가 이제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까다롭긴 하지만 요 폼만 한번 맞추신 다음에 요거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바로 이것이 로스를 계산하게 되죠. 그럼 코스트는 이제 이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니까 배치 사이즈로 이거를 이제 뭐 sum 한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나누고 이게 이제 벡터로 나올 거니까 sum을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 옵티마이저는 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 아담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 사용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학습을 진행시키는 거. 요 부분의 입력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고 또 요거 한번 프린트를 해 보시면 이게 중간에 어떤 형태의 쉐입이 되는구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던 것처럼 이제 세션을 만든 다음에 조기 값을 이니셜라이즈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한 100번 해야겠다 할 때 이 이제 트레인 오퍼레이션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요 트레인 오퍼레이션을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네, 런 시키고 자 결과를 한번 보고 싶어요. 중간에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 결과 값이 요게 예측 값이죠. 로짓 여기 예측 값이었죠. 예측 값을 여기 이제 그 중에 한 개만 하면 되니까 argmax argmax로 이제 값을 찍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레이블이 나오겠죠. 요 레이블을 요거는 뭐 파이썬의 이제 표현인데 우리가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레이블이 나오는 그 값이 몇 번째인지 딕셔너리 해서 실제 글씨가 나오도록 한번 찍어보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실행시키면 되는데 요 전체 소스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뭐 주석이 많이 달려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이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뭐 그냥 손으로 요거 우리가 원하는 인코딩을 이렇게 HL로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이제 RNN 셀을 조합하는 거고 요거 이제 컴필레이션이고 뭐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 코스트 계산하는 거 요거는 학습.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는 게 이거였죠. 일단 각각의 그걸 argmax를 실행시켰고 자,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 프린트가 요 리절트 값이 있었고요. 그 리절트 값이 요 argmax 각각 나온 값이니까 첫 번째 아까 출력이 4개 있었죠. 이렇게 y 값이 4개 있을 때 첫 번째 값이 이제 2, 0, 2, 1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E, H, L, 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이 자꾸 틀려요. 틀렸죠. 틀린 값들인데 자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뭐 비슷해지죠. LLO 비슷해지면서 마지막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측이 정확한 모델로 ELLO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5개 헬로라는 문장을 넣어서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었고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쌓을 때는 한 단위 아니라 여러 개 단어를 쌓을 때는 우선 하나의 셀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셀을 멀티 RNN 셀이라는 것에 다 주고 몇 단어를 할 것인가만 뭐 10단, 100단 이렇게 주면 바로 만들어지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RNN도 바로 이 한 줄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간단한 이제 헬로를 넣어서 이제 ELL을 뽑아내는 형태의 랭귀지 모델을 봤는데 이걸 전체 제한하지 않고 뭐 전체 랭귀지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것이 이거 지금 여기 이제 섹스피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를 한번 이게 이제 캐릭터 RNN이라고 한번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이 랭귀지 모델을 학습해서 만들어낸 굉장히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사람이 섹스피어가 마치 쓴 것처럼 비슷한 형태의 글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소스 코드를 입력을 주면 여기 이제 랭귀지 모델에 이런 헬로가 아니라 소스 코드를 각각의 캐릭터를 입력을 주면 이런 코드를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생성된 코드입니다. 이건 뭐 코멘트도 굉장히 유사하게 달고 놀랍죠. 자, 이렇게 이 RNN이 학습을 해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스 코드는 여기에 보면 캐릭터 RNN 이제 각각 문자별로 이런 캐릭터별로 만드는 RNN의 소스 코드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걸 조금 변형해서 이 단어별로 RNN 텐스플로우를 구현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제 RNN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캐릭터 RNN을 이용해서 한글을 가지고 좀 학습을 시켜봤더니 이 시를 가지고 학습시켜 보면 이런 시를 막 생성해내요. RNN을 통해서 보면 뭐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앞서 돌아보면 까치는 하늘끝에서 하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 문장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여기 URL 가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RNN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입력을 받아서 many to 한 개로 하는 예제도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보시면 이 RNN을 가지고 즉 LSTM을 가지고 구현한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RNN의 그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NN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RNN의 수업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보너스 랩인데요. 보너스 랩은 이 GPU를 가지고 이것을 돌리면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보너스로 제가 비디오를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바로 이것인데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사이트로 여기 들어가서 조금 입력하시기가 어렵겠죠? 입력하시기가 자 한번 그거를 한번 실수 없이 입력을 하시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100불 그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되는 이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AWS를 이제 무료로 이 100불 한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습에 꼭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이 크레딧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만들 그 비디오를 통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